네, 여의도 정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간 의원실 라이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병주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의원님께 지난해 8월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언급하신 걸로 네,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네.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비상계엄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의 주불은 잡혔는데 아직 잔불 제거가 안 됐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사법부는 주불조차도 안 잡힌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방부나 경찰, 행정부는 주불은 잡혀서 잔불 정리가 안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잔불 제거에 나왔었는데 사법부는 주불에 대한 수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금 4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지금 대법원 앞에서 할 때도 있고 내란 특검 앞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4주째 네, 춥지 네, 않으십니까? 네. 춥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예. 시위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얘기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 척결이 그만큼 중요하고 내란 진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을 최초로 경고하고 내란 진압에도 선봉장이었듯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서도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아까 이제 잔불 정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잔불 중에서도 가장 큰 불인, 큰 네. 잔불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네. 재판을 보면요. 계속 책임을 전부 다 부하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측 변호인 그 송진호 변호사가 SNS에 그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 윤석열이 무죄가 돼야 부하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참 치졸하고 아주 비겁한 책임 회피성 발언이죠. 원래 국군 통수권자나 군에서는 훌륭한 리더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데 윤석열 일당은 뭐 하나요? 책임은 부하에게, 공은 나에게. 이런 걸 견지하고 있잖아요. 저런 인간이 사실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 부끄럽고요. 실제 윤석열 일당은 저는 국가를 훔친 역적 세력들이라고 그렇죠. 봐요. 예. 역적 세력에게는 용서는 없다. 우리가 5천 년 동안 역사를 유지한 것은 역적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고 대제도 부족할 판에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으니 과관인 거죠. 예. 네. 근데 본인이 네. 무죄가 되면 부하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본인이 이제 부하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무죄가 되면 부하들한테 책임이 이제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모든 것은 윤석열 내란 수계의 지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윤건희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모든 걸 떠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부하들도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법정에 나와서 그러게 막 말입니다. 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특히 홍장원 1차장은 피고인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딱 하니까 찍소리 못 하잖아요. 시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4주째 1인 시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내란 척결을 위해서는 사법부가 내란 척결의 종착점이라 보는데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법부는 내란의 주불이 그대로 활랄타고 있다. 왜냐하면은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내란에 대한 혐의가 아주 짙어요. 왜냐하면 내란이 일어났을 때 실제 긴급 회의를 열고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계엄하에서는 계엄 사령부가 사법부를 통제 관장하게 돼 있고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군사 재판을 받게 돼요. 네. 그때 독립을 외치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찍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계엄부에 모든 걸 협조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쏙쏙 나오는데 그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굴리니까
그 12.3 내란이 군사 쿠데타에 가까웠다면은 그 이후에는 조이대가 이어가는 사법 쿠데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허.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주지 않나. 예. 직위원 대법원장이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법적으로 정치적인 생명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사법 쿠데타고, 그리고 지금도 재판을 지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란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내란 세력과 한 몸이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최전선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국민의힘까지 동조해서 내란의 거대한 세력들이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사법부 수사하라, 조이대 수사하라, 예. 그런 걸 외치고, 또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목소리가 사법부에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3대 특검이 끝나는 즉시 2차 특검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고, 이게 이제 국힘에서는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네. 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2차 종합특검은 같은 날 저하고 같이 주장했어요. 저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최고위원 당시에 정청래 대표한테도 목소리를 올렸고, 예. 실제 지도부에서도 정청래 전현희 최고가 목소리를 냈죠. 왜냐하면 지금 3대 특검이 거의 종료됐잖아요. 최혜병 특검이 이미 종료됐고, 내란 특검은 14일 종료되고, 김건희 특검이 28일 날 종료돼요. 근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미진한 부분을 2차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최혜병 특검에서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실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규명이 안 됐고, 내란 특검에서는 아직 주불인 사법부를 수사도 못했고, 김건희 특검의 그 많은 의혹들은 맞습니다. 아직 제대로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모아서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2차.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양이 되고, 군의 거는 군으로 이양되는데, 특히 군에서 있는 내란죄, 외환죄는 군 수사기관으로 어허. 가는 게 아니라 방첩사로 가요. 예. 방첩사령부가 외환죄, 내환죄를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란을 일으킨 주사령부에서 내란죄, 외환죄를 수사한다. 말이 돼요? 도둑놈한테 도둑놈 수사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것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아직 국민적인 공감대가 안 돼서 법으로 못 가고 있는데, 빨리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예, 네.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게, 네. 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네. 2차든 3차든 4차든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왜 지방선거용이라고 공세를 펼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고 내란과 지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내란 위헌 정당으로 해산을 해야 될 정당이죠. 그런데 내란은 정치 일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끝내고 마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실제 정치적인 거죠. 내란은 아직 제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압될 때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나치를 제거하듯이 70년, 80년이 돼도 나치를 찾아서 단죄하잖아요. 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꼭 필요하죠. 이것도 저는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고, 이것이 사실 몇 개월 전에 주장됐다 수면 밑에 내려갔잖아요. 예. 위헌 논란이 예. 되면서 그걸 다시 끄집어낸 것이 저하고 전년이 최고위원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해야 된다 최고위에서 계속 얘기했고, 이제 수면 위에 올라갔는데, 사실 지금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보면은 위헌적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위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위헌 소지를 오해를 최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 토의를 했고요. 예. 위헌이라고 시비 거는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을 하자. 왜냐하면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했는데 위헌 논란이 되면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원과 헌법재판소가 추천하는 인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조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내일 의총에서 좀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그 오늘 열린 의총에서 네. 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전부 다 동의했어요. 가야 아, 된다고.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위헌 시비를 자꾸 거니 그런 사소한 시비에도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하자라는 의견도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 내지 말고 또 전문가들 조언을 더 듣자 해서 듣고 이제 내일 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내고 제가 봤을 때 이번 본회의 때 좀 결론이 난 거를 가지고 개정 법안으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아, 법사위 그렇군요. 통과한 법에서. 예.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로펌에 의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로펌의 자문을 받고 네. 내일 다시 의총을 열어서 마무리를 하겠다. 네, 내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예. 보거든요. 그건 너무 그거 간단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럼 10일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9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사법개혁 법안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순위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그것은 원내 전략 사항이라서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법안을 먼저 올릴지는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전략을 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11일 네. 될지 11일이 될지 저희는 아마 9일부터 14일까지는 필리버스터를 할 걸로 각오하고 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거기 법안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사법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네. 아, 그 말씀은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은 관련한 그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네요. 네, 네, 내일 마무리가 그렇습니다. 꼭 네. 된다는 꼭 것은 내일 안 아니고. 돼도 왜냐하면 꼭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며칠 걸려도 되는 그렇지만 이번에 확실히 통과는 시킨다라는 거죠. 아, 이번 회기에.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네. 앞서서 이제 법원장 회의도 우려를 보였는데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게 이제 수기 과정을 통해서 법안이 좀 이제 수정이 되면 이런 우려들을 좀 잠재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수기 과정에 있으면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보고 법관회의라든가 법관들 뭐 전국 법관대표 회의도 열고 하는데 너무나 국민과 동떨어진 기득권 지키기 형태죠. 아니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통째로 사법부의 권한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하서 예. 그때는 완전히 독립이 훼손되는데 찍소리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한마디도 못하던. 예. 인제 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니까 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니 그딴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때 이렇게 네.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때 싶습니다. 당연히 예, 나왔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때 12.3 내란은 위법한 것이 당연히 위헌적인 걸 아는데 그리고 통째로 계엄 마치 사법부 안에 들어가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면 독립이 완전히 훼손되잖아요. 그때 들고 일어났어야죠. 예. 그때 어떤 법관도 제대로 된 반응 하나 안 하면서 지금 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모독이라고 봐요. 예.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못 지켜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법개혁까지 갔던 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봐야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우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혹시라도 이제 이게 통과된 후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진행이 되는 그 사이에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이 될 경우에 이 재판이 중지돼서 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든지 그렇죠. 재판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에도 걸리지 않게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 기간도 내란 외환죄는 이번에 법 개정 사항에 들어갔는데 6개월이잖아요. 네. 내란죄와 외환죄는 1년까지 연장하는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 이런 내란 일당들이
풀려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사할 수가 있죠. 예, 예.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네. 발의한 네. 헌재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내란 외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중단을 금지시키는 법안인데 네. 그거는 의총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이번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요? 그것은 지금 원내에서 아직 당론으로는 안 됐고요. 그것은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다. 네, 네. 예. 대통령실에서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 네. 당과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당과 정부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드는 거는 뭐 공감이 됐다고 보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됐는데 단지 이제 위헌 시비가 걸리지 않게 하는 측면이 좋겠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은 우리 국회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너무 그것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용산과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거고 큰 틀에서는 공감이 됐고 세부적인 거는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만 맞으면은 국회가 세부적인 걸 논의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당과 정부 또 당정대가 한 목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보수나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뭐 당과 정부가 갈등이 있다는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당연히 처음부터 일치된 의견은 있을 수 없잖아요. 당은 먼저 치고 나가고 예. 대통령은 여야를 다 아울러야 되니까 속도를 좀 줄이라고 요청은 예. 할 수는 있는데 서로 큰 방향성에서는 같이 협의를 잘하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로펌의 그 자문을 구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법부하고도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네. 만약에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는 당장 대법원 공청회도 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사법부는 사실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과 동떨어진 의견이고 예. 저는 본인들 기득권 지키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그 신뢰 잃은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재판부가 다 스스로 자초한 거기 때문에 그 의견에 너무 연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사소한 위헌 시비에도 걸리지 않게 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야 지금 내란 재판이 아주 일사천리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 당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의 공약이기도 했었던 1인 1표제 지난 5일에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 결과를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했죠. 당연히 통과되리라고 예. 생각했죠. 예. 왜냐하면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제가 못 봤어요. 네, 대부분 1인 1표제는 동의하는데 단지 수기 과정이 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대의원 표가 줄어들면은 취약 지역인 영남 같은 데에 대해서 좀 불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보완하는 안을 만들려는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취약 지역 또는 전략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게 되는 측면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앙위 선거도 일주일 연기했고 TF를 만들어서 지금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인 1표제는 꼭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이 당원 주권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신념이었고 지금 뭐 대다수 지휘부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결이라는 결과를 두고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꺾인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고 한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것은 뭐
제가 봤을 때 그날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이 된 것은 그날 온라인 투표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투표 동료 이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면서 그렇지만 어쨌거나 부결된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단은 수면 밑으로 내렸다가 여러 가지 오늘 정청래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종료되면은 다시 국민 권리당원들께 의견을 묻겠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네. 당대표께서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네. 1인 1표제를 이제 재부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그러면 해석해도 되나요? 아니 당분간은 재부인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할지 이제 당원의 의견에 나중에 한번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내년에 이제 6.3 지방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하고 같은 날짜에 그렇죠. 열립니다. 네.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당에 대한 뭐 민주당이라든지 국힘이라든지 여당 야당에 대한 국민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고 어떤 의미라고 보시는지. 저는 내년 지방선거는 세 가지 측면으로 시대 정신이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라고 보고요. 어느 지자체가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내란 척결을 완결짓는 선거이고요. 세 번째는 내란에 동조하는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힘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다. 그런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 시대 정신에 충실한 사람이 지자체장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원님 1인 시위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일단은 제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들 특히 전담 재판부 설치, 사법개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될 때까지는 해야죠. 예, 네. 날이 점점 추워지는 네, 때 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갑니다.